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Shift 레지스터를 이용한 누적 합을 계산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Shift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어떤 입력 숫자형 입력 컨트롤의 값을 인가를 했을 때 그 값을 누적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Shift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누적 합을 계산하는 실습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입력 값이라고 하고 데이터 타입은 부동석 시점의 실수 데이터 타입을 하지 않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적 합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VR을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화일 루프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요. 이때 하나의 화일 루프에서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동작을 수행하겠고 다른 하나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누적 합을 계산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VR가 시작이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누적 합 지금 보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누적 합 물음표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불리언 컨트롤이 하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 아래쪽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동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하고 Shift 레지스터의 초기 값은 0으로 초기화를 한 상태인데요. 이때 보시면 누적 합 물음표 값이 참인 경우에는 Shift 레지스터 값과 또 입력으로 인가하는 입력 값 이 두 개를 더해서 출력으로 다시 내보내주고 그 출력 값은 다시 Shift 레지스터에 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출력 값 같은 경우는 누적 합이라고 하는 숫자의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누적 합 물음표 같은 경우는 이제 불리언 컨트롤의 기계적 동작 특성이 스위치 형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값이 참이면 이 참 케이스에서는 거짓으로 바꿔주고요. 만약에 거짓인 경우에는 바이패스 시켜주도록 동작을 할 겁니다. 위에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때 누적 합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을 참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입력 값이라고 하는 숫자의 입력 컨트롤의 값이 바뀌게 되면은 누적 합 물음표 값이 참이 되면서 그때 이 아래쪽 루프에서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고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된 이후에는 바로 누적 합 물음표 값이 거짓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시 이 거짓 케이스가 수행이 되는 동작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입력 값이 바뀔 때마다 이 누적 합 물음표 값이 참이 되면서 입력 값에 Shift 레지스터를 더한 결과 값이 다시 Shift 레지스터에 업데이트가 되고 그 업데이트된 값은 누적 합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계속 표시가 되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Shift 레지스터를 이용한 누적 합 계산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 VI에서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프론트 패널에서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를 하나 여신 다음에 실버 카테고리에서 숫자형에서 숫자형 입력 컨트롤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여기에서 라벨은 입력 값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관련된 값을 하나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인디케이터로 변경하시겠고요. 여기서는 누적 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자, 정지 버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아래쪽 경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로 가서 자,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와 그 다음에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 2개로 운영할 겁니다.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보이는 아이템에서 서브 다이그램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벤트 처리 루프라고 하겠고요. 자, 랩비에서는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 이벤트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시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기계적 동작이 렛치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관련된 자, 이벤트 케이스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자, 이 값을 참으로 하시겠고요. 그러면은 정지 버튼 눌렀을 때 이벤트 처리 루프가 정지가 되겠고,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은 값을 자, 거짓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입력 값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인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형에서 자, 인테저 32빗으로 바꾸도록 하겠고, 누적 합도 자, 형을 인테저 32빗으로 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만약에 나는 이제 그 음수값을 핸들하지 않겠다 그러면 부호 없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아래쪽에도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다이그램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누적 합 계산 처리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이제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입력 값은 자, 1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동작할 텐데요. 자, 이때 보면은 이 정지 버튼을 이 아래쪽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정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두 개의 화일 루프가 동시에 정지되는 효과가 있겠죠. 자, 누적합 계산 처리 루프에 자, 테두리에서 이벤트 시프트 레지스터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안에서 이제 케이스 구조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을 자, 누적합 물음표라고 했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 가보시게 되면은 누적합 물음표라고 하는 자, 불리언 컨트롤 하나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적합 물음표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자, 보이기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위에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값을 자, 거짓으로 설정하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될 때는 이 누적합 자, 불리언 컨트롤은 보이지 않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계적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자, 보면은 놓을 때 스위치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위에서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입력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때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요. 이때 누적합 물음표 값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하시겠고요. 자,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누적 값을 자, 참값으로 선호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게 되면은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shift 레지스터 값이 있겠고요. 그런데 자,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초기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력 값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이 값으로 데이터 타입으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누적값 물음표 값이 참이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입력 값에 이 shift 레지스터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수정 카테고리에서 더하기 함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자, 이 부분도. 자, 더하기 함수의 출력값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shift 레지스터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누적합 물음표 값을 다시 거짓으로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복사하신 다음에, 자, 거짓으로 설정해 주겠고요. 만약에 누적합 물음표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바이패스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자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 누적합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자, 이 부분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shift 레지스터 값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우선 누적합 물음표에 대해서 자, 보이기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도록 운영이 될 겁니다. 자, 사라졌고요. 자, 입력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입력값이 1일 때 누적합은 1이고요. 만약에 입력값을 2로 바꾸게 되면은 3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입력값을 3으로 바꾸면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를 더하니까 10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이 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레피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자, 숫자형 입력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 입력값에 기존의 shift 레지스터 값을 더해서 누적 합을 다시 그 어떤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